한국어 예비 교사 대학생들 안녕하십니까? 지난 시간에 준비된 중국의 지리 무화의 온라인 강의를 잘 배우셨죠? 그럼 오늘은 중국 남북지역 음식 무화의 차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는 동영상을 통해 중국 남북지역의 음식 문화를 더 많이 파악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여러분이 어떻게 가르쳐야 하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원 여러분이 먹차에 대한 내용을 소개하는 것을 이런 식으로 준비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남북지역 음식 분류가 무엇인지, 두 번째는 남방 음식에 대한 소개를 준비하시고, 그 다음은 북방 음식 문화 내용을 제시하시고, 북방 음식 문화가 어떤 것인지를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지역의 차이와 원인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시면 학습자들에게 문화 차이에 이해할 수 있도록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중국은 시간이 지나면서 지역별로 음식 차이가 나타났고 남북지역 음식 차이가 많이 커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면 한국 교원 여러분이 중국의 남방 요리에 대해서 설명하실 때 수저우, 절강, 상하이, 사천, 호남, 광동 지역으로 나누는 것을 설명해 주시고 또 북방 같은 경우는 동북, 북경, 신강 육루 자치구, 상동, 상서 지역이 포함되는 점이 있어서 그렇게 설명해 드리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한국어 예비 교원 여러분, 여기서부터 소개하는 내용은 남방 지역의 대표적인 음식이고 또 사천 지역 유명한 음식으로 소개하시면 된다는 것입니다. 사천은 중국의 서남 쪽에 있는 사진을 제시하면서 성도에 대해서도 설명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말한 도시는 성 정부 소재지의 도시를 가리킨다고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한국어 예비 교원 여러분이 학습자에게 남쪽의 대표적인 음식을 어떻게 설명해 줘야 하는지를 알고 계십니까? 예를 들자면 마파두부와 호거를 소개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사진을 제시해 드리면서 학습자들이 바로 음식의 모습을 파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파두부의 유래, 맛, 특징에 대해 한번 설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천의 한 공보 여인이 결혼을 했는데 남편이 죽고 혼자 아이를 보게 되었는데 사는 집이 두부집과 양고기집 사이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양고기를 저명 두부와 함께 매운 요리를 만들었는데 이게 장사가 잘 되었습니다. 후에 이 공보 여인이 죽은 후 마파를 가르치기 위해 마파두부로 부르기 때문입니다. 호거에 대한 설명도 이런 식으로 학습자들에게 설명해 드리는 것은 좋은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광동 지역에 관한 내용도 아까 말씀해 드린 것처럼 성도의 위치, 음식의 맛과 특징을 설명한 다음에 교원 여러분이 사진을 제시하시면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제시하는 대표적 음식은 간장 닭고기, 딩성과 탕이라는 음식 사진입니다. 교원들이 미리 다양한 학습 자료를 준비하시고 많은 지식을 활용해서 설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능하시면 한국의 비슷한 음식과 한번 비교를 하고 나서 학습자들에게 질문을 하고 학습자들과 상호작용을 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된다는 것입니다. 교원 여러분이 건강하고 영양도 많은 탕에 대해서도 학습자들에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사진을 제시한 것처럼 학습자에게 그런 탕이 어떤 것인지를 한번 살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학습자들에게는 중국의 남방 지역에서 명절 때 어떤 음식을 먹는지를 궁금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때 예비 교사들이 다음 사진을 제시하시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면 매체구육과 탕후를 소개하시면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 교원 여러분이 학습자들에게 매체구역이라는 중국 요리 아시나요? 라는 질문을 친절하게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힌트를 드리자면 돼지고기가 주재료입니다. 중국의 동파육과 비슷한 맥락의 중국 요리라고 보시면 된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타원에 대한 내용도 그렇게 하시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의하는 점이 하나 있습니다. 타원의 모습이 한국의 떡과 비슷하게 생겼지만 맛이 좀 달라서 학습자들에게 설명하실 때 곁에 사진도 한번 제시하면서 설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교원들이 남방 지역의 음식 특징도 정리해서 학습자들에게 설명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남쪽 지역의 음식이 절차가 많고 장식이 많고 외형이 정교하다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맛이 주로 두 가지로 분류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광동 같은 도시에서 먹는 것은 맛이 담백하고 영양도 풍부합니다. 라는 것을 학습자들에게 소개하시면 된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사천, 호남 같은 지역은 맛이 맵고 얼얼한 것을 설명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북방 음식을 가르치는 경우에 교원 여러분이 아까 제시한 것처럼 가르치는 것이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교원 여러분이 북방 대표적 대도시부터로서 베이징에 대해 이야기를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교원 여러분이 북경오리와 북경식 짜장면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북경오리에 대한 설명이 이런 식으로 설명하시면 됩니다. 명나라 초, 많은 백성들의 남경의 절인 오리고기를 좋아했는데 당시 왕제인 주원장이 나는 남들과 다르다고 해서 오리를 구워오라고 지시를 해서 당시의 주방장들이 통째로 바친 게 유래가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학습자들에게 북경오리의 동영상을 보여주시면 됩니다. 세계 3대 요리의 명성은 저절로 탄생한 게 아닌가 봅니다. 와, 맛있는 냄새가 그래요? 아주 아, 여기까지 오니까 느껴지죠? 난다. 껍질을 슉슉슉. 이 껍질이 여기서 보니까 약간 두툼해 보이네, 그죠? 네. 진짜 껍질만 쏙 들어졌어요. 군침이 막 도는 거예요. 나도 지금 침 돌았어. 근데 우리가 약간 우리가 먹는 오리보다는 약간 커 보이기도 하고 좀 커요. 그러네요. 네. 这一样的，都是北京填鸭，这不是那个普遍的鸭子。你看咱这种那个烤鸭是，韩国只有一家专供，也就是说，目前韩国已经有那个北京这个填鸭的一个品种。 일반 오리보다 지방 함량이 높은 오리를 사용해 한쪽은 중국 정통 방식인 살과 껍질이 붙은 상태로 썰어놓고 다른 한쪽은 우리나라 사람들의 기호에 맞춰 살과 껍질을 분리해 썰어 놓은 것이 이곳 중국 레스토랑의 특징인데요. 껍질을 분리한 베이징덕의 경우 기름이 가진 고유의 풍미를 입안에서 즐길 수가 있다네요. 두 가지 방법으로 맛보는 베이징덕. 써는 방법에 따라 오리고기의 색다른 맛을 즐길 수가 있습니다. 특징에 대한 설명을 하고 나서 북경식 짜장면이 한국의 짜장면과 비교하면서 설명하셔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신강 유쿠르 자치구 같은 경우는 중국의 서부 지역에 위치를 하고 거기서 자기의 특징에 있는 음식으로 보시면 된다는 것입니다. 교원 여러분이 설명한 다음에 양꼬치는 중국식 바비큐 중 하나라는 것을 학습자들에게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간 답반지가 한국 사람들에게 인기가 많은 음식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교원 여러분이 양꼬치에 대해서 학습자에게 설명해 드립니다. 중국의 북방 지역 사람들이 양꼬치를 먹으면 좀 특별한 점이 있다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북쪽은 남쪽 지역보다 매우 추워서 북쪽 지역 사람들이 추위를 막기 위해 양꼬치를 많이 먹는 것을 한번 확인할 수 있다고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교원 여러분이 북쪽 지역에서 명절에 먹는 음식에 대해서도 이런 식으로 가르치면 된다는 것입니다. 교원 여러분이 북쪽 음식 특징에 대해서 정리하시면 됩니다. 북쪽 지역의 음식 특징은 주로 3가지로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맛이 질고 향기롭고 주식은 주로 면으로 먹고 또 기름을 많이 사용해서 느껴질 수 있습니다. 라는 설명을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시하는 것은 양꼬치의 사진이고 주로 쯔랑 이런 조미료를 많이 사용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원 여러분이 이런 차이와 원인이 형성된 이유에 대해 다 정리를 설명하시면 됩니다. 남방 주로 담백한 음식을 좋아합니다. 사청, 호남 지역만 예외입니다. 북쪽 지역 사람은 기름진 음식을 많이 먹고 맛이 찌다는 것입니다. 남방 지역 사람은 담백한 음식이 영양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북방 지역은 겨울 때 날씨가 추워서 짠 음식을 먹으면 추위를 막을 수 있다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교원 여러분, 이제 남방은 주로 탕을 많이 먹고 북쪽 지역 사람은 탕을 별로 먹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 교원 여러분이 사진을 제시하고 아까 말씀해 드리는 것은 다시 중복하게 설명을 하고 남쪽 지역의 빵과 북쪽 지역의 빵에 대해 비교하면서 학습자들이 두 지역 음식의 차이점은 어떤 것인지를 살펴볼 수 있도록 가르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남북방의 주식이 다르기 때문이기도 하고 남북방의 양생의식이 다르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교원 여러분이 남쪽 지역의 사람들이 탕을 좋아하는 정도에 대해 설명하실 때 남쪽 지역 사람들이 빵을 만든 경우에 탕을 넣어주는 경우도 있다고 얘기하시면 됩니다. 이럴 때 학습자들에게 설명하시면 남방은 주로 쌀을 이용한 음식을 먹고 북방은 주로 밀을 이용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것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남방 지역은 온도가 높고 비가 많이 오기 때문에 눈밭은 눈농사를 주로 이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주로 벼를 심고 북방 지역은 강우량이 많지 않고 기온도 낮기 때문에 농밭은 주로 항지입니다. 그래서 주로 밀을 심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북방 명절 때 먹는 음식이 다르다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지역이 다르기 때문에 남북방 사람들의 입맛이 다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는 남북방의 길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음식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제 학습자들에게 마무리하도록 하셔도 된다는 것입니다. 마무리를 하기 전에 다시 말씀했던 PPT 화면을 돌아간 다음에 오늘 배웠던 것을 정리하면서 설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 오늘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 같은 시간에 우리는 또 만납시다.